안녕하세요. 광진사람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입니다. 4년 전에 이제 처음 출마했을 때 마음하고 지금하고는 훨씬 더 묵직하고 무게감이 있는 신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채로 정말 열정 하나로 가지고 뛰어들었었는데 이제 지금은 청와대에서의 경험이 3년이고 또 국회의원으로서의 경험이 4년이고 그래서 이제 한 8년 차가 돼가고 있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또 그 안에서 광진구는 어느 정도의 발전과 또 복지 증진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구상이 머리에 차 있다 보니까 실제로 실현 가능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 고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공약 같은 경우도 하나하나 다 이제 제가 만든 공약들이고 그래서 지역에 대한 애정도 훨씬 깊어졌고 또 주민들하고는 동고동락을 4년 동안 같이 해왔어서 저한테는 가족과 같은 존재가 돼버렸어요. 실제로 정말 그런 게 여의도에서 이렇게 강명북로 타고 오다 보면 우리 광진구 관내에 들어오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냥 왜 어디 멀리 여행 갔다가 집 어디 근처로 오면은 편안해지는 것처럼 그만큼 내가 광진구에 완전히 녹아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약속이 있어도 무조건 그냥 광진구에서 먹게 되고 어디를 놀러 가도 그냥 요 동네 안에서 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쓰레기 문제나 공중선 문제나 혹은 이제 폐 건물의 문제나 이런 어려움들을 갖고 계시는 걸 제가 더 많이 체감하게 되고 그래서 옛날에는 좀 더 큰 덩어리로 열정 덩어리 고민정이 광진구에 던져진 것이라면 지금은 훨씬 더 많은 대한민국의 정치를 좀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한다는 무게감을 갖고 있는 이제 재선을 도전하는 정치인으로서 서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때보다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때는 초박빙이었던 이유가 오세훈이라는 대선 주자급의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선거였고요. 지금은 대선 지선을 지나면서 유권자층이 너무 많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실제로 2020년에 비했을 때 그 새로 유입된 인구들이 상당히 많고요. 주로는 이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들어선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유권자들의 변화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값 폭등에 따른 어떤 불만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 그래서 이 민주당만을 봤을 때는 투표층으로 보면은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언론사에서도 분석하건대 여기는 이제 박빙으로 지금 점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은 선거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보다. 자꾸 광진구를 그렇게 폄훼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시면 그러니까 관악을 그럼 더 발전시키셨어야죠. 관악은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해놓고선 지금 이 변화와 발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 와서 낙후됐다고 얘기를 하니 자꾸만 광진 주민들한테 손가락질하는 모양새여서 저는 상당히 기분이 상하거든요. 4년 전의 모습을 모르시잖아요, 전혀. 그리고 그동안 광진구가 어떠한 변화와 발전들을 이루어왔는지를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역활동을 뭐 10년이든 20년이든 단 뭐 5년이라도 그렇게 하셨던 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근데 오신 지 이제 몇 달 안 됐잖아요. 그리고 관악구의 발전도 다 이루지 못하셨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못 받으셨고. 다른 이야기는 다 해도 되지만 광진구가 낙후됐다는 말씀은 두 번 다시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광진구가 그러니까 그 준주거지역 또 상업지역 이런 것들을 더 이제 많이 확대해 나가는 공약을 이제 저도 이번에 냈는데요. 이 필요한 곳들은 실제로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영동대교 북단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로 이미 들어섰는데 그 주변에 있는 상권들이 그야말로 탄력을 더 받을 수 있게 만들려고 전통시장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들도 꾸준히 해왔고 주차장 문제도 해결하려고 157억짜리의 주차장도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들이 갖춰져 있고 또 구의역 뒤쪽에 있는 KT 부지에 있는 첨단업무 복합단지 같은 경우는 광진구청하고 구의회 또 아파트, 호텔 이런 것들이 대규모로 들어오게 이미 다 짜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제 커팅식하고 오픈하면 되는 상황까지 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막 오신 분이 마치 본인이 뭔가를 한 것처럼 얘기하는 걸 들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구의원, 시의원들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30년, 40년 동안 있던 주민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광진구에 무엇을 더 만들어내겠다, 뭐 일자리를 더 창출하겠다, 뭐 이런 미래 비전을 밝히는 것은 좋습니다. 그거는 후보자들 간에 경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만 지금 있는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되게 안 좋은 지역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저희 광진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좀 불쾌합니다. 그 구의 일동에 있는 미가로 근처를 도시재생 사업으로 서울시하고 이미 다 협의가 끝나서 예산 배정까지 다 받아놓은 사업이었는데 그것도 역시 백지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 개발 사업들을 다 백지화시킨 게 누굽니까? 결국은 국민의힘 서울시장님이신 건지 국민의힘 광진구청장님이신 건지 아니면 국민의힘 대통령이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기존에 하기로 되어 있던 것들도 다 백지화 시켜놓고서는 이제 와서 뭘 하겠다고 하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화가 많이 나죠.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우리 광진구의 발전입니다. 그거는 여야 따지지 않고 모두가 다 원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화양초등학교든 요 미가로 문제든 그동안에 관에서 이렇게 하자고 내리꽂은 게 아니라 주민들에서부터 주민자치회에서부터 논의해가지고 쭉 바텀업으로 올라왔던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그냥 다 무시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냥 필요 없는 존재가 돼버렸나. 심지어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예산들도 다 삭감해버리는 서울시에서 지금 그렇게 방침이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민주당과 국민의힘 누구를 찍어야 될 건가에 대한 마음은 제가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주민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권이 됐더라도 이렇게 북돋워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전 정부에서 했었던 것들은 다 지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다 망가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들은 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만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들, 이런 거는 더 적극적으로 서로 정당 간에 경쟁하면서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주민들은 많이 갖고 계시죠. 일단 하나는 그 강변역에 그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 그리고 지하철 2호선 지하화 사업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다가 SRT가 수서역까지만 와 있는데 SRT를 강변역까지 끌어올리면 서울 동부권의 이 메가 교통 허브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가장 큰 장점은 교통이 좋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서 그냥 머무르지 말고 이 교통 허브를 서울 동부권에 있는 전체 시민들이 누릴 수 있게끔 하자. 그걸 만들면 그 주변의 상권들이 살아나고 도시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메가 교통 허브를 강변역 동서울터미널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게 저희 첫 번째 공약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화양동의 1인 가구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1인 가구 맞춤형 지원 대책들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친구들이 처음에 벤처 창업을 할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센터를 만드는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1인 가구에 맞춤한 공약들을 지금 쭉 만들어내고 있고 또 그 중에 하나가 그 삼성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사피라고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거가 지금 강북권에는 하나도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학생들은 그 사피에 들어가고 싶어 하고 또 실제로 거기에서 느끼는 효능감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 지역에 청년들이 워낙 많고 또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피를 저희 지역에 유치를 해온다면 주변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혜택이 가는 것은 물론이고 서울 강북권에서 또 사피 유치를 통해서 또 많은 서울 시민들이 또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그런 맞춤형 지원 대책이 패키지로 묶여 있다는 게 하나 있고, 또 세 번째까지만 말씀드리면, 세 번째는 그 준주거 지역, 상업 지역으로의 이제 확대입니다. 저희가 그 건대입 구역, 그러니까 그 지상철이 있는 그 구간에 이 건물들을 이게 용적률을 높이고 이러는 게 좀 한계가 있어요. 많이 이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제가 있는 동안에도 많이 이제 풀어오기는 했는데, 그거를 더 점진적으로 더 확대해 나가는 게 저의 이제 세 번째 공약입니다. 일단 1번으로 해야 될 거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그 국철 같은 경우는 법 개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수준이 됐거든요. 그냥 워낙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어서 그냥 막 할 수는 없어서 그래서 그 법 개정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번에 그 국철만 들어가 있고 도시철도에 해당되는 지하철 2호선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등원을 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 그 2호선을 지하화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근거법을 만드는 것, 그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숙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하철 2호선을 하려면 일단 법을 개정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타라든지 이런 그 실행 가능성을 이제 타진해 보는 작업들이 이제 필요한 것인데, 예타를 하더라도 또 몇 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불편을 겪으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방관할 수만은 없다.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요? 그 지하철 2호선 지상 구간이 곡선이 좀 심한 부분은 소음이 좀 심합니다. 근데 그 앞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은 여름에 창문을 열어놓기가 어렵다고 할 정도로 소음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때 도시철도 공사하고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었고, 그래서 실제로 그 구간에 이 지하철 속도 그리고 이제 그 간격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냈고요. 그리고 이제 시설들도 설치를 해서 최대한 소음이 안 나도록. 그래서 그 작업을 했던 것도 제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주민들께서 그런 의견을 주셨고, 그 주민들 가운데 마침 그런 전문가가 계셨어요. 그래서 그 전문가의 도움도 받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민과 관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같이 손을 잡고 해결해낸 사안이거든요. 실제로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소음이 정말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하는 거를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2호선 지하화를 진행하는 것은 법 개정을 시작으로부터 진행하되, 그동안의 불편함은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소음 저감과 같은 당장에 할 수 있는 것들은 해나가야 된다. 제가 그 원래 한 1년짜리 프로젝트를 만들었던 게 인구 위기와 관련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제 국회 안에서. 그동안에 저는 이제 청와대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이게 국회의원들은 자기 상임위에 대해서만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근데 청와대는 모든 것들을 다 관할해야 되는 컨트롤 타워여서 이게 연계하고 융합하는 훈련이 좀 돼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인구위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출산 장려 정책을 펴야 된다. 그래서 뭐 육아수당도 주고 뭐 이런 정책들을 하는데, 제 주장은 그거예요. 그거는 그것대로 필요하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돈을 10만 원, 20만 원 준다고 해서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낳지 않는다. 하물며 한 달에 100만 원을 준다고 한들 그 마음이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 왜 그 사람들이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는지부터 문제를 파악해야 된다. 그 이전에 왜 그러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지도 파악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1인 가구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옛날 분들은 1인 가구로 사는 게 너무 편하니까 오히려 결혼을 안 하는 거 아니냐. 결혼을 안 하니까 아기도 아무래도 안 낳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지만 그건 저는 옛날 생각인 것 같고요.
오히려 1인 가구로 살더라도 본인의 삶의 질이나 주거 환경이나 이런 게 좀 여유가 생기면 결혼도 하고 싶고 아기도 낳고 싶은 그런 여유가 생기는데,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일자리에 대한 여유도 없고 주거에 대한 여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여유는 더더욱 없는 것 같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문제를 푸는 게 저는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 그래서 주로 이제 청년들을 많이 만나왔었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공약으로 내걸었던 월세 지원이라든지 또 희망2배 청년 통장을 확대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그런 여유들의 마음이 생기면서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것까지 연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인들이 대통령은 5년, 국회의원은 4년이다 보니까 모든 정책들이 너무 단기 정책들이 많아요. 내 임기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것들만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수십 년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임기 여성들만을 위한 무언가만 고민하지 말고 그것도 고민하되 전체적으로 청년들은 왜 그런가, 그리고 이 중년층들, 중년이라고 하긴 좀 그런가? 하여튼 30, 40대 이 층에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가를 쭉 다 연계를 시켜야 출산율도 올라가고, 그리고 아기를 낳고서도 얘네들도 일자리나 주거 문제 없이 쭉 커나갈 수 있는 거지, 거기서 딱 떼가지고 자, 요 시기에 0세부터 1세까지는 얼마를 줄게, 그러니까 아기 낳아, 이런다고 아기 낳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발상들이 여성들을 돈만 주면 아기를 낳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견에서 온 거 아닌가 하는 오해가 생길 정도로 전혀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성들의 마음도 잘 들어야 되고 남성들의 마음도 잘 들어야 되고, 무엇보다 이제 결혼을 앞둔 청년들의 그 어려움들을 좀 들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인구 위기의 해결책은 청년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싶습니다. 광진구의 발전은 그냥 비단 삐까뻔쩍한 그 높은 건물들만 들어서게 한다고 해서 주민들께서 만족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건물도 들어서야 되고, 공원도 많아야 되고, 또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들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는 먹고 살기 좋은 동네를 넘어서서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차 문제, 공중선 문제, 또 초등학교 특히 시설 개선 이런 거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는데, 그랬던 이유는 고품질의 또 고품격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런 욕심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고품격 광진구를 만드는 그 일이 멈춰지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고 부탁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주민들께서 뉴스를 통해 보셨던 고민정이라는 정치인이 대한민국 정치의 하나의 이제 미래의 희망으로 판단하신다면 계속 좀 키워주십사 부탁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광진엔 고민정이 있다. 이 말이 광진 주민들에게 자긍심과 자부심이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